자,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미 증권위원회에서 이더리움을 정밀조사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왜 이더리움 재단만 정밀조사하느냐 하면은 이더리움 ETF, 이더 ETF의 승인을 내주기가 싫은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은 그 뉴스와 관련해서 탈중앙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상승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6만 불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다시 6만 7천 불까지 회복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엔 7만 4천 불, 7만 4천 불이 전 고점이잖아요. 7만 4천 불 금방 뚫고 더 올라갈 거다. 뚫고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예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더는 비트코인 주로 따라서 상승하는 거였는데 이번엔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SEC가 미 증권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이 냈던 이더리움 ETF 승인을 이번에 다시 한번 연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미 증권위원회에서 이더리움 재단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더리움 정밀조사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SEC는 이 정밀조사를 통해서 무슨 뭔가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단 중에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가장 튼튼합니다. 가장 저희가 있습니다. 원칙대로 움직이는 재단이기 때문에요. 뭐 이더리움 재단이 무슨 뭐를 법적인 법적인 위반을 했다든지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EC는 일단 털어보는 거죠. 시간 끌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SEC나 S&P는 어떤 거를 SEC는 S&P를 통해서 어떤 것을 경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의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기 위해는 이게 중앙화되어 있어서 좀 위험해 이러고선 저기를 내고 있습니다.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더리움 ETF를 내가 승인을 내주고 싶은데 사실은 이더리움이 증권형 토큰인데 불법적으로 배포가 돼 있었어. 아니면 불법적으로 배포되고 있어. 그러면은 그 이더리움 ETF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니냐 하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승인 내주기 싫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ETF가 도대체 이더리움이 증권형 토큰인지 아닌지 판단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증권형 토큰입니까? 하고 말하면은 이더리움은 증권형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토큰이 증권형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하위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하위 테스트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은 역사적인 배경은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스트 문항인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문항에 4개가 있는데요. 그 4개가 다 만족이 되면 이건 증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은 화폐가 투자되었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살 때 화폐를 투자합니까? 초기에 이더리움을 살 때 화폐를 투자했을까요? 투자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은 투자된 화폐로부터 이익이 기대가 됩니까? 그렇죠, 그죠? 가치가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특히 이더리움은 사실은 스테이킹 하면서 민트되는 양이 확실하게 줄고
어느 정도는 그 민트 되는 그 스테이킹 되는 거로부터 이자를 한편으로는 이자도 페이하지만 가스피가 들어올 때 그 가스피의 부분을 부분적으로 스테이킹 피로 페이를 하지 않고 그 소각을 한답니다. 소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각하는 그 양만큼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투자 화폐로부터 이익이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테스트냐면 어떤 질문이냐면은 투자한 돈이 어떤 공통된 기업 내에 존재하느냐 하고 물어보는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약간은 좀 아리까리해집니다. 투자한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안에서 그게 개발비로 사용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더리움의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발을 통해서 어떤 그 프로핏이 창출이 되는 거죠.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그런 기업 형태의 재단 안에 투자한 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이 가장 아리까리한 부분인데요. 모든 이익은 창립자, 회사 창립자나 혹은 제3자의 그 회사에서 일하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창출이 되나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넣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노력이 들어가서 이익이 창출이 됩니까? 아니면은 창립자나 그 회사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의해서 창출이 되나요?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재단에서는 이익을 창출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재단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오기는 나오지만 제3자가 어떤 공동체가 있어서 이건 이제 기업과 관계없는 거죠. 공동체가 있어서 공동체에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나는 공동체의 멤버로서 그 이익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이익은 창립자 혹은 제3자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그 공동체에 창출되는 이익이 있는데 그 창출되는 이익은 창립자 혹은 종업원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멤버들의 노력으로 내가 직접적으로 막 했다기보다는 내가 거기에 어떤 기여를 함으로써 그게 이익이 창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요게 아리까리한 부분은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데가 재단에서 뷰테리나 하는 친구가 노력을 막 해갖고 그게 나오는 프로핏이냐, 아니면 어떤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공동체에서 탈중앙화된 공동체에서 그 나오는 이익이냐 하는 그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중앙화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익이 창립자 혹은 종업원의 노력이 아니고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어떤 공동체에 주어진 어떤 이익이 있는데 그 공동체의 이익을 내가 분배받을 뿐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이라는 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희소성에 의해서 시장은 확대되고 수요는 확대되면서 공급이 부족함에 의해서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탈중앙화 때문에 이더가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테스트에서 증권형 토큰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질 수는 있습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에 대한 거라서 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탈중앙화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탈중앙화를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탈중앙화는 우리 그 크립토 산업이나 블록체인 산업을
끌고 가는 근간입니다. 그래서 그 근간을 우리가 훼손시키거나 특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제3자의 개입 없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고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신뢰성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제3자의 개입 없이, 제3자라 하면 은행이라든지 크레딧카드 회사라든지 무슨 이런 제3자의 개입 없이 우리가 탈중앙화된 형태에서 서로 그 지급 결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블록체인의 탈중앙화가 그 전체적인 문제 자체가 우리가 풀고자 하는 전체적인 문제에서 그런 것들을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릴레마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트릴레마는 딜레마는 두 개의 문제고 서로 상극하는 두 개의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딜레마라고 얘기하고요. 트릴레마는 세 개의 상극하는 문제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난제라는 뜻에서 트릴레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트릴레마를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탈중앙화를 살짝 무시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확장성이라는 문제와 보안성을 엮어서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탈중앙화라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블록체인 기술 회사 중에는 나 트릴레마 풀었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오스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풀었어 우리는 확장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거래량이 초당 100만 그 분당이죠. 분당 100만 거래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러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실험실 안에서라는 뜻이긴, 이런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근데 사실은, 이오스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를 살짝 무시를 합니다. 탈중앙화는 무슨 뜻이냐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노드를 딱 21개를 만들어요. 21개를 만들고 20개는 노드 역할을 하고 그 중에 하나는 검증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를 살짝 무시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블록체인에서 여러 가지 체인 중에서 나는 트릴레마 문제가 없어 이러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은 뭔가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탈중앙화라는 말을 무시할 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걸 몰라서 그쪽으로 안 가는 건 아닙니다. 단지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장성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확장성과 보안성을.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뉴스에 보시면 ETF 중앙화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을 하는 그 집단이 몇 회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 그래서 스테이킹 하는 집단이 고래들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앙화되어 있다,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고 중앙화되어 있다는 말을 SEC나 S&P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가 어려운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탈중앙화, 이더리움 얘기 먼저 하고요. 이더리움은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스테이킹이 중앙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런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요번에는 어떤 프로포설이 나왔냐면은
노드라는 걸 만들어서 일반인들, 고래만 참여하는 스테이킹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참여하는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 스테이킹이 몇몇 고래들에 의해서 중앙화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저희가 통과돼서 그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거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중앙화를 무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일 안타까운 것들은 탈중앙화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솔루션들 내구선 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 같은 경우,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놓고 비판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탈중앙화를 중앙화하고 탈중앙하고 이런 라인 위에 있는데, 어느쯤 가갖고 이걸 무시를 해갖고, 어느쯤 가갖고 살짝, 넘어갈 거냐, 살짝 넘어가는 솔루션은 예컨대 아발란체나 이런 거는 살짝 넘어갑니다. 탈중앙화를. 살짝 무시하면은 굉장히 퍼포먼스가 잘 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 요쯤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지. 근데 어떤 것들은 완전히 여기 가가지고요, 탈중앙화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난 풀었어. 이러고선, 마구,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솔루션들이 여기저기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이런 여러 가지 팩터 때문에 이더리움은 상승할 거냐, 하락할 것이냐, 저는 상승한다고 봅니다. 짧게 얘기해서 상승할 거니까. 그리고 ETF, 이더리움 ETF는 저희가 승이 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